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뼈아대 채널에서 가끔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벨라 마키는 아시다시피 극심한 정신질환 가운데 삶이 파탄이 나죠. 그런데 그 달리기를 통해서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에세이인데, 벨라 마키가 책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달리기면서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의 항복판에서 공황 발작이 호신탐탐 덮칠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5km를 완주했다. 그게 시작이었고 지금도 가장 뿌듯한 순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달리려는 것을 알았다. 꼬박 1년 동안 매일 달렸다. 내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달리기 앱을 봤더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달렸길래 그 이후로는 무슨 포레스트 검프처럼 계속 달렸다. 꼭 그럴 필요는 없었고 항상 재미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 인생의 신기록을 남겨놓으니까 빗속이나 어둠 속을 달리는 게 지긋지긋해질 때 다시 돌아보게 된다. 달리기 시작한 후 방문한 모든 나라와 도시에서 달렸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를 벗어나도 불안감이나 경계심을 심하게 느끼지 않게 되었다. 달리기를 망설이거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설득해 같이 달렸다. 그래서 새로운 러너가 탄생했길 바란다. 하다못해 그들이 달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달릴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됐으면 좋겠다. 천천히 오랫동안 런던 시내를 달리면서 점점 달리는 거리를 늘렸다. 그러자면 참을성 있게 내 두 발에 몸을 맡겨야 했다. 그래서 빠르게 2km를 달릴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했다. 최근에는 오후에 16km를 뛰고 나서 좀 힘들긴 해도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달리다 보면 멈추고 싶은 충동을 완고하게 억누르는 기술이 필요할 때도 있다. 장거리 달리기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기 좋다. 지금도 달리고 있다. 거의 5년째다. 내가 달리기로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다. 약속대로 내 자랑은 딱 이만큼만. 여기에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벨라 마키는요, 여기 나왔지만 공황발작, 불안증 때문에요, 집 밖을 제대로 나가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달리기를 16km를 달리고요, 모든 나라와 도시에서 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놈만 팬다면 한 놈만 팬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냐면 무기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변화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또 내가 어떤 한계를 극복할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은 삶의 전 영역에서 지금과 좀 다른 모습으로 상상을 한단 말이죠. 한 영역이 아니라 내 삶 전체적으로 어떤 삶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기력을 극복하거나 한계를 극복할 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변화하지 못하고 혹은 무기력에 빠져 있고 나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한계 부딪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걸 동시에 할 수가 없죠. 동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하지 말자, 아니면 역시 난 안 되는 놈 라고 하면서 도전을 안 하게 되거나 그거를 극복하려고 더 큰 의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무기력이라 하는 것도 삶의 전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 두 개가 무너지면서 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실망감도 뭔가 전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 두 개가 내 스스로 실망감을 주게 되면서 그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잡아서 패면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벨라 마키가
갈 때까지 갔다고 느낄 때 뭔가 새로운 것 하나만으로 상황이 달라지기도 한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을 때 작은 변화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삶을 짓눌렀던 정신질환과 모든 그 악순환을 달리기 하나로 타파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변화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께서 변화를 할 때 하나만 제대로 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염이 됩니다. 내 삶의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핵심 습관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핵심 습관, 하나의 습관이 삶의 전반적인 것들 바꾸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한계를 극복할 때,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란 존재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찾습니다. 대신 그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좀 해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내가 한계를 극복했다는 마음이, 그 감정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 생각하는 것, 혹은 내 인생에 지금 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것들 하나만 찾습니다. 두 개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타겟 잡고 팹니다. 어떻게 패냐? 이 벨라 마켓가 어떻게 했죠? 꼬박 1년 동안 매일 달렸대요. 꼬박 1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졸구.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는요, 다른 편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슨 로또 같은 게 없어요. 결국 졸구. 이 악물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1년 동안. 그러니까 벨라 마켓 어떻게 됐죠? 1년 동안 매일매일 달렸대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도 결론이 여러분 졸구가 답입니다. 신박사TV에서 신박사님 거의 매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졸구입니다. 졸구. 그래서 하나를 잡고 패대 어떻게 한다? 졸구 정신으로 팹니다. 졸구로. 근데 여러분, 이게 1년 동안 매일 달린다고 해서 1년 동안 매일 어떻게 달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3개월만 하면 3개월만. 왜냐면 우리가 변화가 힘든 건 무엇이냐면 그 변화를 하지 않는 습관에 있기 때문이에요. 습관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건 힘들지만 3개월 정도 하면 습관이 들죠? 습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안 하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 3개월 정도 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뛰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1년은 달릴 수가 있고 5년 동안 달릴 수가 있는 것이고 평생 동안 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놈을 잡고 졸구 정신으로 나갈 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극복하면서 나오는 고백이 뭐죠? 책에 나오죠?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달리기 하나라는 것을 자신 한계를 극복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성장형 사고 방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똑같은 과정. 저희들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얘기를 했죠. 제 인생이 변하게 된 계기가 뭐죠? 2008년도에 300권의 책을 읽었을 때입니다. 제가 2007년도까지 29살 때까지는 어땠죠? 1년 동안 10권의 책도 읽을까 말 거였어요.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008년도 제가 3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300권을 통해서 얻는 지식도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건 무엇이었냐면 제가 처음으로 고정형 사고방식에서 성장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녀석이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믿게 됐죠. 믿게 됐습니다. 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어떻게? 딱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전염이 돼요. 저한테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매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300권 책을 읽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요. 2009년도에는 제가 산티아고 800km를 걷게 됩니다.
저는 한 정거장도 걸을 거라 생각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걷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800km를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걸 걸어서요 10km 배낭을 메고 상상도 못한 사람인데 예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첫 책을 쓰게 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2008년도에 300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할 수 있는 녀석이었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내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제가 300권이라는 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매일매일 읽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렸다 그러죠? 매일매일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300권 책을 꼭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돌아가면 300권 책 읽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한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독서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에 저한테 코칭을 한다면 한 150 반으로 줄이고 내가 읽은 것만 읽어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매일 읽었습니다. 제가 800km 어떻게 갔을까요? 매일 25km 이상 걸었기 때문에 33일 만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요. 제가 첫 책을 어떻게 썼을까요? 100일 동안 매일 글을 썼습니다. 물론 그전까지 읽었던 많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정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매일 100일 동안 글을 썼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한 놈을 잡고 졸구정신으로 갈 때만 가능합니다. 쉽진 않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하나를 정복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반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뭔가 시도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자기 의심이 아직도 들고 있다면 여러분 벨라 마키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책은 내적 동기부여 우리 감정을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오늘 아침도 뛰고 매일 아침 뛰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달리기 이렇게 간헐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달리기가 좋다는 거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추천까지 많이 해드리고 왜 달리기가 좋은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를 습관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이 책은 달리기 한 책이기도 하고 제가 그전 강의처럼 정신질환에 관련 책이기도 하고 또 뭐다?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론 그대로 실천한 케이스예요. 저희가 이 뼈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완벽한 공부법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동기부여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을 잡고 졸고정신으로 한다. 근데 그 한 놈이 이왕이면 뭐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딱 잡으세요. 진짜 하나만 잡으세요. 잡아서 그거를 졸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기적 이타주의자 중요하죠? 그 벨라마키 어떻게 했죠? 달리기를 망설이거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설득해 같이 달렸다. 남을 도와줬죠? 여러분이 극복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다면 결과물로 혼자만 즐기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그 열매를 나누는 우리 뼈독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